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영어의 기초란 게를 쓴 신돌영어 배철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 단어 읽는 법 편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책을 굳이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동영상은 책을 보시는 분들과 수업 활동을 위한 보조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는데 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총 5부 중 제1부 영어 단어를 읽는 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단어를 읽자, 알파벳을 외우는 이유, 알파벳에서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어려운 자음과 모음의 알파벳들, 모아 읽기, 공짜 다모음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읽어보는 것으로 단어를 읽자, 알파벳을 외우는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단어들이고 많은 분들이 쉽게 읽으실 것이고 뜻까지 아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은 어떤가요? 영어 초보자는 물론이고 영미권에서도 발음하기 어렵다 하는 단어들입니다. 똑같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만 갑자기 길어져서 읽기 어려웠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 그럼 이런 단어들은 또 어떤가요? 익스폴트인지 엑스폴트인지 오픈인지 오프튼인지 리브인지 라이브인지 웨이인지 웨이프인지 헛갈리고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부분 영어 단어를 읽자 알파벳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시작은 단어입니다. 이는 영어뿐만이 아닌 모든 언어의 시작과 기초입니다. 그런데 단어 또는 언어의 습득에 대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쓸 수가 있고 쓸 수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뜻을 숙지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럼 영어의 시작은 단어고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한글과 비교했을 때 그 시작인 단어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를 읽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하자면 4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모든 주제에 대한 예들은 많지만 하나씩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보자면요. 첫 번째, 알파벳은 하나로만 발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간혹 발음되지 않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에 따라 같은 단어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어떠한 규칙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하나로만 발음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B-A-N-A-N-A라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말로는 바나나, 영어로는 버네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모음은 3개이고 모두 A뿐입니다. 그 A들이 한글로는 모음 어와 에와 어로 각각이 다른 모음으로 발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파벳 A를 한글 발음으로 언제는 모음 어로, 언제는 모음 에로 하나로만 정해서 발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보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간혹 발음되지 않은 알파벳이 있습니다. 묵음이라는 건데 발음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써서 힘들게 하는지요. 미국의 어떤 자료에서는 영어 단어 중 70%는 묵음이 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심하게 말해서 대부분 단어들은 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어의 지리적, 역사적 어원은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것이고요. 단어에서 어떤 게 묵음인지 모른다면 정말 읽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아래의 단어들은 뭐 대단한 단어들이 아닌 기초 중 기초라 할 수 있는 초등 필수 영어 단어 중 묵음 있는 단어들입니다. 노란색의 알파벳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의 사용에 따라 같은 단어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품사별로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D-I-R-E-C-T라는 단어가 있다면 모음 발음의 알파벳 I가 모음 E로 발음되면 디렉트로, 그리고 디귿과 렉트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알파벳 I를 모음 I로 발음하면 다이렉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D-I-R-E-C-T라는 단어는 다이렉트로 읽는 것이 맞을까요? 디렉트로 읽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면 디렉트가 맞고 형용사나 영국식 발음으로는 다이렉트가 맞습니다. 역시 초보자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고 싶은 단어는 너무 많지만요. 네 번째, 어떠한 규칙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규칙을 문법이라고 숙지했는데 항상 꼭 그렇게만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G는 한글 자음으로 2가지로 발음됩니다. 읽은 알파벳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지읒이나 유추가 어려운, 그래서 힘들게 외워야 하는 자음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보통은 알파벳 G는 알파벳 I 앞에서는 한글 자음 기역으로 발음한다 라고 합니다. 단어 GIV의 알파벳 G가 알파벳 I 앞이므로 기부의 자음 기역으로, 단어 GIRL의 알파벳 G가 알파벳 I 앞이므로 거의 자음 기역으로. 그런데
GIANT라는 단어는 알파벳 G가 알파벳 I 앞임에도 불구하고 자음 기역이 아닌 자음 지읒으로 발음되어 자이언트라고 읽습니다. 그럼 알파벳 G는 알파벳 I 앞에서는 자음 기역으로 발음한다 라는 것이 꼭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보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 단어를 읽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영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영어는 정확히 발음해서 읽기에는 한글에는 없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도 있고 라틴어 등을 어원으로 하는 역사상 이유나 영국식, 미국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읽기가 헛갈리는 언어로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는 그것도 혼자서 하기에는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래서인지 영어 단어를 읽지 않고 물론 영어 단어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초적이어서 또는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단어 읽기를 차근히 알려주는 수업을 흔치 않고 영어 읽기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가 읽어준 자신이 들은 영어 단어의 발음을 외우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어를 읽지 않고 단어의 발음을 외우면 외우려니 어렵고 힘듭니다. 나중에 단어의 발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헛갈리고 읽는 것에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야 내가 그래 하고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영어를 힘들어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어 현실의 문제이자 해결의 실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렵고 영어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면 단어의 알파벳 철자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단어를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쉽지는 않지만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의 단위일 뿐이지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영어 현실의 해결의 실마리로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나왔던 매우 기초적인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부 자음 모음인 한글들입니다. 미음의 니은은 맨이고 히응 아이 이응 이는 하이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영어 단어와 한글의 자음 모음의 관계는 영어 단어 MAN에서 알파벳 M은 자음 미음으로 알파벳 A는 모음 A로 알파벳 N은 자음 니은으로 유추되어 자음 미음 모음의 자음 니은을 합쳐져서 한글 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HI에서 알파벳 H는 자음 히응으로 알파벳 I는 모음 I로 유추되어 자음 히응 모음 I는 합쳐져서 한글 하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GERO는 알파벳 G는 자음 지읒으로 알파벳 E는 모음 E로 알파벳 R은 자음 리을로 알파벳 O는 모음 O로 유추되어 자음 지읒 모음의 자음 리을 모음 O는 합쳐져서 한글 제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로건 지어로건 상관없습니다. 끝으로 영어 단어 BY는 알파벳 B는 자음 비읍으로 알파벳 Y는 모음 Y로 유추되어 자음 비읍 모음 Y는 합쳐져서 한글 바이 즉 바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 모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영어로 원어민처럼 발음하여 읽어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어를 원어민처럼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읽은 발음이 틀릴까 두려워 읽지 못한다거나 읽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영어 단어를 한글 읽는 식, 자음과 모음으로 유추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한글식으로 읽을 때 영어 단어를 이루고 있는 알파벳에서 우리의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유추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히. 그래서 이 동영상의 목표는 영어 단어를 보이는 알파벳 그대로만 읽자. 제발 단어의 발음을 외우려 들지 말고 제발 발음을 어떻게 했었지 떠올리려 하지 말고 단어의 뜻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은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전제 필수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알파벳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를 영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알파벳으로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영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단어로 읽는다면 speak이라고 읽겠지만 여기서는 단어를 SPECIFIC라고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파벳부터 보자면요. 총 26자고요.
위에 것은 대문자, 아래 것은 소문자입니다. 발음은 같습니다. 글씨체가 바뀌어도 구분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저작권 문제로 다양한 글씨체는 여기선 생략하고요. 그리고 둘 중 먼저 할 것은 많이 쓰이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로 알파벳 읽기를 보자면 찬찬히 보십시오. 그리고 발음은 저의 저급한 발음 말고 인터넷이나 전자사전으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십시오. 영어의 발음이 원어민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알파벳 읽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알파벳 R은 R이라고도 R이라고도 하지만 둘 다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맨 끝에 알파벳 G는 미국식인 G인지 영국식인 Z인지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영어를 한다면서 미국어 발음을 한다는 게 우습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식인 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파벳이라는 명칭을 빼고 바로 A, B, C라고 가능한 한 분명하게 발음하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알파벳을 헷갈려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B와 D, 알파벳 P, Q, G, 대문자 I와 소문자 L 등등 경험상 헷갈려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지 아실 겁니다. 화투의 6자와 9자입니다. 화투를 조금이라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분 못하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것을요. 둘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알파벳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해서 알파벳을 아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면 지금부터 단어를 8개 보여드릴 겁니다. 소문자만으로 된 단어들이고 초등 단어에 나오는 기본 단어들입니다. 보이는 단어가 사라지기 전에 알파벳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벳을 대시는 겁니다. B, E, D 이런 식으로요. 막히는 것이 있었다면 알파벳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단어를 엉뚱하게 읽게 되기 때문에 미룰 문제는 아닙니다. 경험상 60, 70대 어르신들도 주 1회 2시간 수업으로 4회 한 달이면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알파벳은 이 정도로 하고요.